여기 보실까요?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모의고사에서 물리 선생님이 물리 영역 여기 풀이 영상 만드셨고요. 화학 선생님도 만드셨고, 그다음에 생명과학 선생님도 만드셨고, 이제 지구과학 제가 이제 원장이긴 한데 좀 물화생을 다 하지만 또 제가 이제 지학 파트를 맡아서 해설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좀 크게 확대. 그림가와 나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밑줄. 여기서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라는 말에다가 좀 색깔을 진하게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와 그 다음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과학은 공부하는 방법론에서 먼저 무엇이 있느냐 암기를 해야 답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식의 문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라는 걸 통해서 답을 쫓아가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두 개 유형, 하나가 더 있어요. 추론을 한다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이라는 걸 통해서 답을 쫓아가는 그래서 여기서는 과학적 방식, 그 다음에 체계적, 그 다음에 추론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먼저 답을 알려면 틀렸다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면서 얘는 지식, 암기가 되어 있어야 답을 쫓아갈 수 있구나. 외워야지. 이러면서 외워야 답이네. 그러면 쉽게 생각하고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외우면 답인 거지. 고민이 없지. 외운데 그럼 틀렸어. 뭘 스트레스 왜 받아? 안 외워서 틀렸는데 그냥 틀린 거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데 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 원소를 따진다면 단언컨대 무엇으로 되어 있다? 순서를 살짝 바꿀게요. 산소랑 탄소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따졌을 때 단언컨대 철이 1등이에요. 그 다음이 2등이 산소, 그다음 규소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지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각. 지구랑 지각은 다릅니다. 지각은 땅의 표면만 얘기하는 거고 지구는 표면에 멘틀에 핵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각에서는 규소와 산소가 주요 원소가 됩니다.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잡아주도록 하고 그다음 생명체 여기 수소도 포함되어 있고 탄소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알고 출발을 했다면 얘는 무엇이야? 생명체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얘는 지구겠군요 라고 하면 되겠죠. 까지 됐고 자 그래서 가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가는 사람의 원소의 질량비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가장 많이 포함된 게 누구다? 지구에서는 철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 여기서 요걸 보고 얘가 누가 된 거예요? A가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다가 디귿번에다가 살짝 별표를 쳐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형이라고 해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라는 어떤 구성 물질의 단원하고 맨 앞에 우리가 배웠던 우주의 탄생하면서 빅뱅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자, 여기다가 한번 살짝 밑줄. 여기다가 빅뱅, 원소는 빅뱅 후 38만 년 이내 모두 생성됐다라는 말에서 내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가모프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이건 선택 아님 무조건 알고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지? 우주 배경 복사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우주 배경 복사 라는 걸 했었을 때 얘는 일단 빛의 이름이라는 거 그때 이 빛이 언제 빅뱅 후 38만 년
끝나지 않았어. 그때 온도가 언젠데 약 3000 켈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원소의 생성이 일어나죠. 이때 이 원소는 어떤 원소다? 수소라는 원자가 되어지고 헬륨이라는 원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더 이상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알겠지만 주계열성, 별의 탄생하면서 주계열성이 되고 그 주계열성 중에는 태양크기보다 훨씬 큰 거 했을 때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을 하죠. 우린 이 정도는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이때 융합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 원소는 어디까지? 철까지는 그거보다 작은 건 다 융합이 돼요. 근데 철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 시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는, 요거는 우리 이제 4월 달에 중간고사를 볼 때 시험 범위가 되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게 믹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융합돼서 될 수 있는 철보다 더 무거운 건 바로 초신성이 폭발 시 어떻게 돼?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어찌 되어진다? 생성되어진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구성 원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헷갈리지 않게 잘 봐줘야 돼요. 사람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누가 있어? 탄소, 산소에다가 질소, 철, 되게 여러 개가 있어. 여기서는 누구밖에 안 된다? 빅뱅 후 38만 년은 수소와 헬륨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봐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이 10번은 정확히 따지게 되면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할 수 있는데, 얘가 통합과학 2에도 있고요. 통합과학 1에도 있어요. 여기서 가만 얘기했다면 통합과학 1이 되는 거고요. 가와 나를 다 같이 설명할 거야. 그러면 통합과학 2, 파트, 여기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래도 한번 봐야겠죠. 자, 보시게 되면 가는 일단 밑줄, 태양, 일단 나와 주셔야겠죠. 태양 나오고, 수소 4개가 합쳐져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태양에서 방출된 빛 에너지가 태양 전지에 도달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당연히 태양 에너지는 여기서 써주자. 태양 에너지는 주계열성이죠. 주계열성은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융합이 되어지면서 일부 질량이 빠져나가요. 질량 결손. 그로 인해서 그 질량이 에너지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요건 복습으로 자꾸 되새김질 경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오케이, 땡큐. 수소 원자핵 4개, 방금 얘기했죠. 4개의 질량이 일부가 빠져나갔고, 빠져나간 질량이 에너지로 돼서 열과 빛으로 나갔으니까 이 4개의 수소 원자핵 4개와 헬륨 4개의 1개의 질량은 어때야 돼요? 얘가 조금 더 커야겠죠. 왜? 질량 일부가 빠져나갔으니까. 니은번 자연스럽게 아웃 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 태양 전지에 도달한 빛 에너지 중, 도달한 것 중에서 일부만 전지로 이동하는 거죠. 100%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만. 답은 기억, 디귿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4번 문제. 그림과는 어느 지질시대 동안 해양 생물의 수와 생물과의 수 변화와 대멸종 시기를 나는 대멸종 시기 기억과 니은 중 어느 한 시기의 대륙 분포다 라고 딱 되어 있는데, 이걸 보자마자 판게야? 판게야. 초대륙이죠. 얘는 언제? 고생대 말에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틀려야 돼. 그러니까 외울 건 외우고 이해할 건 이해. 모두 다 암기해도 안 되겠지만 모두 다 이해하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적당히 외울 거와 이해할 걸 구별. 그러면 얘는 어디가 돼? 고스란히 여기다 툭 던져버리면 되죠. 왜? 고생대 말이 되었으니까. 끝났고. 그 다음에 삼엽충이 나왔네. 기억이 나시렵니까? 표준화석이라고 들어봤나? 표준화석. 표준화석은 그 시대를 알려주는, 잠깐 여기서 지금 얘가 몇 번이야? 14번. 14번에서 표준화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표준화석은 그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을 우린 표준화석이다라고 얘기하고, 같이 나와야죠. 시상화석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얘는 그 시대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우린 시상화석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고생대는 삼엽충이 있고, 중생대는 공룡이 있고, 신생대는 여러 가지 암모나이트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까먹지 않도록 하시니까, 당연히 기억에는 삼엽충이 멸종했던 건 고생대에 생존했던 표준화석이니까 니은 시점에서 멸종이 일어났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대로 바로 잡아낼 수 있네. 나는 니은 쪽에 대륙 분포가 되어져 있는 거. 왜? 판기하는 고생대 말의 형성이 됐으니까. 대멸종 이후 해양 생물의 다양성은, 자, 여기서 대멸종 이후 디귿이 틀렸는데 잘 봐요. 요거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 대멸종이 있었어. 대멸종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의 거의 90% 정도 언저리, 80% 중반, 90%, 93% 뭐 이렇게 나오는데, 대멸종 이후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바로 생물의 다양성. 뭐 단순하게 외우셔도 되는데 이걸 좀 이해하면 좀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다양성은 증가합니다. 왜냐? 멸종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을 볼게요.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환경이 있었어. 그 환경에 최적화된 생명체들이 거기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개척하려고 하거나 굳이 험난한 길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 환경에 맞게 살면 되니까. 그런데 대멸종이 있었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환경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물종이 아작이 나고 멸종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생물종들은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어.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환경이 도래한 거죠. 다시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멸종 이후에는 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또 100% 멸종한 건 아니에요. 아주 극히 일부는 살아남습니다. 그 극히 일부 살아남은 그 생물들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살아가고 적응하고 진화를 하다 보니 어때? 생물 다양성은 높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스토리보다 느낌으로, 흐름으로, 살고 있다가 새로운 환경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애들 수가 늘어났어 라고 봐주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야 되겠죠. 됐고, 14번도, 15번도, 17번이 되죠. 17번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정도는 모르면 안타까움, 구름, 화살 표시가 일로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증발이 돼야 되고요. 구름이 해양으로 가네. 응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얘가 비가 돼서 내려가는 거. 그때 증발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야 따뜻해져서 증발이 일어날 거고, 구름이 비가 내린다라는 건 얘네들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어지니까 응결이 되어져서 비로 내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친절하게 A와 B는 각각 혼합층과 수온약층 중에 하나다라고 친절하게 써져 있죠. 난 안 친절해서 안 알려줄 거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친절하셔서 알겠지만 여기가 혼합층이 되어지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온약층.
잘 깨우쳐야 돼요. 뭘 깨우치냐면 알지 못하면 영어 단어를 외워놓지 않고 무슨 독해를 하겠냐는 거지. 수학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개념, 공식, 기본적인 유형들은 알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하지. 다시 말해서 과학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외울 건 외워주셔야 이걸 가지고 여기서 해석을 하죠. 오케이. 지금 여기가 암기라면 여기는 해석입니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해석을 해보십시다. 기억 과정에서 에너지가 해양에서 대기로. 그렇지. 기억이 여기잖아. 있던 에너지가 어떻게 돼? 흡수가 돼서 대기로. 여기가 해양이 되고 여기가 선생님 여기서는 화살 표시가 여기에 있어 대기에서 대기 아니에요? 얘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일부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에너지, 이 에너지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 에너지가 여기 있던 해양의 에너지가 구름, 대기로 갔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B를 보자. B가 누구야? 수온약층이죠. 수온약층의 특징이 뭐였더라? 특징, 얘는 안정층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안정층. 왜? 위아래에 순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물질 교환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온약층이니까 알아야 되는 거야. 알면 끝하고 니은은 아웃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니은 과정이 뭐죠? 응결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A의 두께, 혼합층의 두께 이것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의 두께는 다시 말하면 혼합층은 왜 생겼다? 바로 바람 때문이죠. 바람 때문에 섞이게 한 거고 바람의 세기가 세면 많이 뒤죽박죽 섞으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높아지는 거지 응결 증발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람이었거든. 그러니까 디귿번은 보자마자 넌 아닌걸요 하고 버리셔야죠. 답은 그래서 기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다음은 어느 다른 원소에 여기서 서로 다른 원소 스펙트럼을 관찰했어요. 서로 다른 원소니까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선의 수와 개수, 선의 개수와 간격은 모두 다 다릅니다. 왜? 원소들마다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해서 나오는 게 스펙트럼이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A 기체 방정관과 Y 기체 방정관에 나온 빛을 각각 분광기로 여기서 나왔대. 나온 빛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선의 위치와 개수를 비교해 보았어요.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별 A의 스펙트럼을 조사했대요. 그러면 일단 X와 Y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선의 위치, X와 Y는 다른 원소니까 구성하는 선의 위치와 개수가 어때야 돼? 니은은 달라요 라고 해야지. 여기서 같아요 라고 하면 안 되죠. 달라요 라고 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쯤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나온 빛. 다른 말로 쓸까요? 방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된다?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모니터하고 TV 큰 모니터하고 칠판하고 번갈아 가면서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왔다 갔다 해주셔야 돼요. 장담하는데 물리화학생명지구과학 파트에서 이 모의고사는 100% 고2 모의고사예요. 고2인데 통합과학을 모의고사 봅니다. 여기서 학교 선생님이 일부 발췌해서 똑같이 내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응용, 그렇다고 변형을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변형하진 않지만 틀이 잡힌 방향성이 될 수 있는 문제 출제의 의도나 방향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독하시고 머릿속에 잘 저장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디귿번을 보시게 되면 디귿번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디귿. 어떻게 A의 대기에서는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건 거예요. 수소는 지금 선의 개수와 간격이 이렇게 되어 있고 헬륨은 이렇게 모니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별을 보세요. 별을 보면 수소에 있는 선의 개수와 간격이 밑에 똑같이 있어요. 헬륨은 볼까? 헬륨 2개 여기 밑에 있죠. 여기 3개 여기 똑같이 있죠. 하나 있죠. 2개 있죠. 별 A에는 수소에서 찍히는 스펙트럼과 헬륨에 의해서 찍힌 스펙트럼이 A에 겹쳐 있는 거야. 2개가 수소, 헬륨이 겹쳐 들어 있는 거지. 왜? 별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을 이렇게 오케이 해주시면 답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보다는 해석이라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암기, 여기 문제를 잘 봐야 돼. 이건 급하면 틀릴 수 있어. 난이도는 높진 않지만 급하게 내 생각으로 푸는 건 안 돼요. 철저하게 자료를 통해서 푸셔야 됩니다. 1984년부터 1023년에 전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나는 어느 시기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 일단 복사평형, 열수지 이제 단어 조금 그렇죠. 스무스하게 복사평형이라는 거 별로. 그리고 에너지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A와 B는 각각 흡수와 방출 중. 그냥 체크해. 흡수야, 방출이야. 이런 말은 뭐하지만 눈이 있으면 알지. 지표면 입장에서 화살 표시가 나갔잖아. 그럼 얘는 방출이겠지. 화살 표시가 좀 더 그림을 크게 해볼까요? 눈 있으면 보세요. 오네? 흡수. 나갔네? 방출. 여기서는 A 입장에서 화살 표시가 얘가 흡수네? 이러면 되잖아. 뭘 그걸 갖고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 고민이 없어지는 거고 모르니까 고민을 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가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계속 증가. 자꾸 너무 무시하는 거지. 눈이 있으면 보세요. 끝났죠? 오케이, 기억 인정. 나에서 A의 값은 대기 중에, 여기서. 요게 이제, 나에서 A의 값은 대기 중 A의 값, 대기가 흡수하고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좋게 말하면 온실 효과, 나쁘게 말하면 지구 온난화죠. 이에 따라서 흡수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가 이산화탄소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 요게 적당히 있어서 적당히 우리한테 좋아. 그러면 온실 효과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너무 많아서 너무 뜨거워. 그래서 갑자기 그 열수지라든지 대기 막 에너지 흐름들이 불균형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 나에서 B의 값은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계속 늘어나야 되니까 예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커질 것이다. 오케이. 디귿번도 맞는 얘기가 되어지죠. 여기서 지금 이제 지구과학 파트를 제가 여기 풀이 영상을 찍었는데 잠깐 끊었다 다시 갈게요.